2급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에센셜 오일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문쌤2 어떻게 오일을 쓰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왜 오일을 쓰세요? 아, 그러게. 좀,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또 뭔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 불편함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이. 그래서 오일을 쓰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박쌤, 혹시 에센셜 오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즉각적인 어떤 효과가 좀 불편할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병원에 가기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약간 그런 증상에 있어서 생활에서 좀 도움을 받고자 좋습니다. 있습니다. 문쌤 원 가능하세요? 음성어 해제? 에센셜 오일 왜 쓰실까요? 저는 일단 기분이 좋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었어요. 좀 더 주어지면. 네. 또요. 또? 그리고 뭐 그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그 점이 가장 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게 아주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들이라, 우리 몸에 이제 해도 없고, 아주 이렇게 뇌의 그런 기분을 굉장히 업시키고, 느낌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게 되고 싶어져요. 또 사용하고 싶어져. 네, 좋아요. 에센셜 오일을 쓰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쌤도 얘기하셨고 박쌤도 얘기하셨고 이렇게 들어보면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뭔가 불편한 거.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진단을 받거나 질환을 치료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병원에서 나오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에센셜 오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으로만 맡아서도 우리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쓰는 거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싱글 오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해지라고. 두 번째는 내가 뭐라도 얘기할 거리들이 생기게 하려고. 세 번째는 내가 사용했을 때 진짜 이게 경험적으로 좋아졌을 때 또 사용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블렌딩.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듣고 불편함이 있을 때 도와주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싱글 오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일별로 각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오늘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벤더. 라벤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화상과 세포 재생에 좋아요. 또 이거 말고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해 주실 분? 박쌤? 네, 라벤더요? 라벤더요. 네. 라벤더. 라벤더. 잠깐만. 써보시고 뭐가 좋았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향이 좋죠, 라벤더 향. 라벤더 향이 잠잘, 좋고. 잠잘 때
향이 잠잘 때 좋고. 쓰시고, 네. 네,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화산과 세포 재생도 좋고 안정을 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 라벤더 하면 기억나는 거. 라벤더 하면 적은 거 보지 않으시고 앞에만 보셔도 돼요. 그림만 보고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다들 뭐 이렇게 네. 뭐 어려운 거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 라벤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거 저기 이거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 페이브리즈를 페브리즈요? 사용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퀴퀴한 냄새 같은 거라든가 뭐 옷에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은 뭐 정전기 방지나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꾸준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이 에센셜 오일의 특징 아무리 설명해도 경험만 못 하잖아요. 그죠? 라벤더는 천연 페브리즈를 쓸 때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천연 페브리즈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화상 블렌딩에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관련돼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라임인데요. 라임은 어디에 좋을까요? 라임. 여기 페이지에 써 있는 거는 12지장을 활성화시킨다. 피부와 연결 조직의 탄력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라임을 써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라임? 라임. 라임 냄새를 맡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돼요? 좋아요. 라임을 원래 향을 맡으면 식욕이 폭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식욕을 당기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트에는 안 좋네. 다이어트에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이어트에는 안 좋을지 모르는데 내가 병원에 있어. 근데 환자가 아니고 보호자예요. 보호자인 입장에서 병원에 있는데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자꾸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간병을 해야 되니까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안 먹게 돼. 이랬을 때 라임향을 맡으면 좋아요. 경우들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식욕이 떨어져 있을 때 다이어트에서 내가 식욕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말고 식욕이 떨어져 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들은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음식 냄새 맡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또는 누군가 뭔가 아파서 식욕이 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식욕이 없을 때 식욕을 돋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다 활용하실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식욕이 폭발해. 그러면 다이어트는 안 좋겠네라는 거보다는 그러면 식욕이 없는 사람은 누구지? 어떤 사람이 식욕이 오르게 도와줘야 되지? 또는 집에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모시거나 또 하다 보면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이 국내에 있으신 분이 골다공증이 있으셨거든요. 음식을 잘 안 드세요. 그러다가 무슨 증? 네, 골다공증. 아, 골다공증. 그래서 골다공증 약도 드셨어요. 고농도 칼슘도 드시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화장실 가시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깨지셨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어서 계속하면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음식을 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 거죠. 우리 왜 오복 중에 하나도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음식을 찾지 않는다는 거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임 향을 조금 맡게 한다면 식욕이 올라오게 할 수 있다. 적어도 막 식욕이 폭발해서 이것저것 찾아 먹는 것보다는 일단 식욕이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라임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향을 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향을 맡았을 때 식욕이 폭발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아까 라임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라임 즙이에요, 주스.
이거 집에서 만드셨어요? 찾아보지를 않. 예, 아니. 집에서 만든 거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네, 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오늘 점심 때 베트남 쌀국수는 아니고 저기 국수 삶고 이제 이렇게 샤브샤브 고기 좀 넣고 숙주하고 뭐 이렇게 나물 이렇게 저기 당근, 양파 뭐 해갖고 국물에다가 이거를 넣었어요. 왜 베트남 그거 있잖아. 베트남 쌀국수에 항상 보면 신 거 넣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식욕을 좋게 하는 것 같아, 확실히 진짜. 맞아요. 라임이요, 향을 맡았을 때 식욕이 폭발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게 먹으면요, 식욕 조절을 해요. 자, 캡슐로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떠나서 먹었을 때는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식욕이 먹었을 때도 폭발시키진 않아요. 향으로서만 그렇거든요. 요게 조금 재밌는 얘기고요. 십이지장을 활성화한다 그랬잖아요. 십이지장은요, 위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소화효소들이 나와서 소화효소를 또 나와야 되거든요. 십이지장이. 췌장하고 십이지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이지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쌀국수나 이런 데다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저도 일요일 날 쌀국수 먹는데 라임 나와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약간 잡내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레몬 볼게요. 레몬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죠. 보시면 통풍이랑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관벽을 탄력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흔히 레몬은 뭐 때문에 먹죠? 어떤 것 때문에 먹을까요? 혈관 탄력. 네, 혈관 탄력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레몬은 왜 먹을까요? 비타민 C의 보호. 비타민 C의 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살균작용? 살균작용. 여기서 안 나오는 게 한 가지 있어서 해독, 디톡스 할 때 레몬 많이 먹어요. 그죠? 아까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레몬수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해독. 해독수로 제일 많이 먹는 게 레몬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관련돼 있는 제품들에 레몬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런 이유가 잘게 쪼개서 내보내는,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레몬그라스 볼게요. 레몬그라스는 벽과고요.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이에요.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고 인대도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레몬그라스는요. 똠양꿍이라는 그런 태국 음식에 들어가는 주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 냄새 맡아보면은요. 저는 별로예요. 근데 이게 그 탈취제로서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발목을 자주 다치는 사람으로서 이 인대에는 좋다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바르거나 이제 사용할 때는 괜찮은 것 같으나 레몬그라스 자극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죠. 레몬그라스는 저는 냉장고 탈취제로 쓸 때 제일 좋았다. 저의 경험은 그래요. 자, 로즈. 로즈는 제가 아주 최애하는 오일이에요. 저의 기준으로 너무 얘기 드리는데 진짜 로즈는 사랑이에요. 제가 로즈를 제일 먼저 향을 좋아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랑콤을 쓰셨거든요. 랑콤의 옛날 랑콤 장미향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 네, 그 장미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창 랑콤을 엄청 많이 썼고 이제 향이 변해서 안 쓰고 요즘에는 로즈를 쓰는데 옛날에 기억해 보면 그 로즈 향이 요즘에 제가 쓰는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로즈 향 같아요. 그래서 이 로즈는요 아직도 그 화학을 다 분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특히 알려진 바로는 부인과 치료에 유용하다. 자궁 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냥 모든 것에 로즈 한 방울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로즈는 진짜 너무 좋아요. 로즈는 얼마씩 해요? 로즈는 5ml에 39만 9천 원입니다. 5mm에?
네, 100방울 정도 들어있고요. 이 로즈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요. 로즈 지금 이 정도면 그나마 많이 상용화된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비싼 거구나. 네, 엄청 비쌉니다. 추출하기도 어렵고요. 특히 그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량 사용한다? 소량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로즈마리 볼게요. 로즈마리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통증에 좋고요. 탈모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즈마리 사용해 보셨어요? 로즈마리 키워봤어요. 집에서. 좋아요.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그 만지면은 로즈마리 향이 막 올라오죠. 입 이렇게. 맞아요. 손에도 막 묻고. 맞아. 우리 집은 많이 죽인 것 같은데. 이게 물도 많이 먹고 햇빛도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로즈마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어야지 이렇게 태양광이 바람이- 없는 곳에 있으면 좀 네. 바람도 잘 통해야 돼요. 네, 맞아요. 로즈마리가 좋은데 그렇게 이거를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많이 뭐 여기저기 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잎으로. 네. 그 고기 구울 때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데도 있고 최근에 카페 가니까 카페에서도 로즈마리 잎을 해주더라고요. 이 로즈마리는요, 집중에 도움이 돼요. 혈행을 개선하고 순환을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면은 우리가 몸이 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오래 앉는 거에 얘기를 하느냐? 이게 수험생의 점심 집중,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수능이라기보다는 뭔가 국가고시라던가 고시 패스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의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뭔가 사자 들어가신 분들 공부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엉덩이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또는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할 때 이 로즈마리를 네, 같이 발향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로즈마리 발향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디퓨저에다가 아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코에도 대고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퓨저에 뭐를 해놨냐면 스피어민트, 스피어민트, 바질, 로즈마리, 레몬, 스피어민트. 한마디로 수업을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다. 이 디퓨저로 인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로만 케어마일 볼게요. 문양숙 선생님, 네. 로즈마리 맡으세요. 네.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어지러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배터리 충전하러 왔습니다. 네, 로만 케어마일 볼게요. 로만 케어마일은 식물의 의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박쌤, 혹시 로만 케어마일 적어놓은 거 뭐 있을까요? 로만 캐모마일이요. 네. 적어놓은 건 많지요. 그 중에서 제일 뭔가 딱 이렇게 와닿는 거. 정서적 안정. 좋아요. 네. 정서적 안정이 좋고 그 과하게 움직이는 어린이들한테 안정을 준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이 로만 케어마일은요. 이제 1급에서 배우는 화학 중에 하나인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로만 케어마일이 진정을 시켜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랑 비슷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저먼 캐모마일. 혹시 지금 앞에 그린 사진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네. 로만 캐모마일이고요. 얘는 저먼 캐모마일이에요. 조금 다르죠? 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술이라고 하나요? 이 안에 있는 거에 또 저먼 캐모마일 조금 더 봉긋해요. 그리고 입이 크죠? 로만 캐모마일은 조금 얇고 아, 그 보이시죠? 차이점이 어떤지 보이시죠? 네네네.
로만 캐모마일은 다년생이고 점원 캐모마일은 1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점원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블루 캐모마일이라고도 불리거든요. 푸른 색깔, 푸른빛이 도는 오일이. 그리고 얘는 피부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고요. 좀 전에 봤던 로만 캐모마일은 아토피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 2급 시험 볼 때 한번 차이점 얘기해 드렸었어요. 이 블루 캐모마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카마줄렌. 우리가 야로라고 하는 오일 쓰잖아요. 그 야로에도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푸른빛을 띄어요. 마줄렌인가? 그런 카마줄렌. 카마줄렌.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푸른빛을 띠는데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오일들은 다 푸른색이에요. 블루텐시, 점원 캐모마일, 야로 이런 것들이 다 푸른빛을 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조람 볼게요. 마조람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악마도 잠재우는 오일이다. 악마도 잠재우는 식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수도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오일 중에 하나고요. 근육을 이완시키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계 조화롭게 만들어서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조람. 그 다음에 티트리. 티트리는 뭐 다른 거 얘기 없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염, 항균. 뭐 어떤 것을 해도 항염, 항균. 티트리는 항염, 항균에 좋아해요. 그래서 염증이 많은 염증을 가지고 있는 곳에 쓰는 게 티트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할 때 쇼크를 받지 않게 해주는 오일 중에 하나가 티트리예요.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에 티트리를 좀 바르거나 맞거나 하면은요, 수술 중에 쇼크사를 할 확률이 적다고 얘기를 해요. 수술도 우리 몸에 엄청나게 쇼크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버텨내고 못 버텨내는 그런 것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어요. 멜리사 심장 강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에 열을 빼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전에 저 수업했는데 오전에 수업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멜리사를 이렇게 가슴 쪽에다 발랐는데 편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멜리사는 레몬밤이라고도 해요. 네, 이 레몬밤이 이 멜리사가 비싼 이유는요. 그 심장에 좋은 유효 성분이 빨리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레몬밤 가루도 먹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는데 이 여기와 관련된 유효한 성분은 너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배서 그 상태로 바로 수증기 증류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얘의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밴 상태로 놔뒀다가 하면 필요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이 좀 빨리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는 순간 바로 수증기 증류법을 할 수 있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오일을 뽑아내야지만 효과적인 그런 유효한 성분들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미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예수가 선물을 받았던 오일 중에 하나고요. 자궁 강장제라고도 얘기했는데 오늘 다른 것들이 좀 써 있어요. 진물 나는 상처에 도움이 되고요. 상처인데 진물이 나는 상처 같은 경우는 이 미르를 쓰면 좋아요. 미르 오일은요 점성이 굉장히 강해서요. 그 오일 뚜껑을 잘 오일을 잘 닦고 뚜껑을 안 닫으면요 뚜껑이 분리가 잘 안 돼요. 잘 안 열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궤양이라는 게 빵꾸 뚫리는 거죠. 네, 구강궤양, 12지정 궤양 이런 궤양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버비테는 해충퇴치제, 니스향 나고요.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셔도 오래가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디언의 생명의 나무라고 하고 나무가 쓰러져도 100년이 간대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강화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디퓨저에 넣었던 것 중에 하나, 바질. 바질은 정신 집중에 탁월하죠.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이라고 써놨네.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집중에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오일입니다. 바질은 우리가 흔히 그 바질 그때 먹었던 샌드위치도 그런데 그 향하고 좀 달라요. 허브로 먹을 때하고 오일로서 돼 있을 땐 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진해요. 엄청 진하기 때문에 한두 방울로만 하셔도 되고 바질 스파게티 만들 때는 그 스파게티를 삶잖아요. 그 삶은 물에다가 바질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소스에다 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삶는 물에다가 한 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면 자체의 바질향을 좀 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타임 오일이에요. 타임은 천연 항생제 중에 하나고요. 만성 위염에 좋아요. 만성 위염. 그리고 이 친구의 중요한 점은 신체 면역계를 강화시킵니다. 신체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엄청 중요하죠. 그죠?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감기도 바이러스고 뭐 독감도 바이러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의 차이는 이 신체 면역계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가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죠. 그런 것의 차이는 우리의 면역력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요. 오일도 좀 잘 사용하시고요. 특히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경로들 있잖아요. 그런 경로에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유칼립투스 향을 맡는다던가 또는 그러니까 네, 페퍼민트나 스피어민트 같은 민트 계열을요 한 방울 해가지고 물에다가 가글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입안을 가글하면 프레시해지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다루드. 샌다루드는 연골 재생을 돕고 다발성 경화증에 도움이 된대요. 방광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샌다루드는 인도에서 쓰는 종교적 오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명상을 강화시킵니다. 시더우드는 가난한 자의 샌다루드라고 하니까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의 샌다루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분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샌다루드랑 시더우드 모두 방광염에 좋아요. 어떤 분이 시더우드를요 손에다가 해서 신장 근처 있잖아요. 등 쪽, 그러니까 허리 쪽에다가 매일 발랐는데 그 방광염이 있으셨는데 자기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쪽에다가도 꾸준히 바르셔도 시더우드도 도움이 돼요. 맨 처음 모발 성장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저기 만들었잖아요. 그 헤어 식초? 헤어식초. 네, 헤어식초에 이 시더우드가 들어가요. 또는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샴푸에다가 직접 넣으셔도 돼요. 샴푸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서 섞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럼 같은 거, 헤어 세럼 있죠? 아르간 오일이라던가 그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 우리 세럼에다가도 이거를 같이 첨가해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바르시면 좋아요. 헤어에다가. 특히 모발 성장 강화 중에 시더우드의 역할은요. 모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근을 잡아준다는 거는 우리가 머리카락 이렇게 빠진 거나 이런 것들은 끝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난친다고 머리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끝에 하얀 거 붙어서 나오는 거. 그게 모근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빠지면
이제 탈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오는 것까지도 같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뽑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는 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모근이라는 게 머리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베르가못입니다. 베르가못은 계속 강조하지만 화병에 좋아요. 화병 치유. 그냥 잠재적으로 안에다가 쌓아 먹어서 폭발적으로 그 터트리는 화에 좋다고 되어 있어요. 화병입니다. 화병. 그리고 또 하나는 폐절제한 환자에게 좋대요. 폐 이제 뭔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베르가못이 좋고요. 이 감귤 계열의 오일 중에서 베르가못이 제일 고가예요. 우리가 오렌지, 레몬 15,000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 42,000원이에요.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용량이 같다고 했을 때. 그만큼 베르가못 오일이 강력하게 다른 것은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데 이거는 화병을 풀어준다는 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베티버. 여기에 보는 베티버랑 좀 다르긴 하지만 뿌리가 이거는 보통 그 자라는 것보다 더 깊이 자란다고 해요. 어떤 것들은 2m까지도 자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베티버는 그 뿌리잖아요.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진정제로 편안한 잠을 자게 도와주는데 남성 향수, 흑향이 나는 남성 향수에는 거의 베티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가의 향수일수록 이 베티버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향수도 사람의 감정을 조금 해주는 거잖아요. 향을 맡았을 때 좋아지는 거니까 베이스로 깔아주는 그런 오일이 베티버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잘 때 발향해봤거든요, 베티버. 어떤 선생님이 그 좋다고 얘기하셔가지고 해봤거든요. 좋아요. 진짜 잠도 잘 오고. 한 방울만 넣으셔야 돼요. 이거 발향하면 이틀 가요. 방이 가득하게 베티버 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저는 집 방에 편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향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퓨징을 안 해도 약간 베티버 향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자, 블랙페퍼. 블랙페퍼는 우리가 뭐죠? 블랙페퍼를 한국어로 얘기하면? 후추. 후추. 네, 검정후추예요. 검정후추. 여기 지금 보면 열매처럼 생겼는데 이 열매 안에 그 씨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씨앗이에요. 블랙페퍼는. 블랙페퍼는 어디에 좋을까요? 여기 보면 담배 중독, 그다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추의 특성은 뭘까요? 열을 나게 잡내를 하고, 제거해 주는 거. 잡내 제거 좋고 또 열을 내게 해줘요. 네, 열을 내게. 그 다음에 잡내 제거하면서 뭐까지 하냐면요. 단백질을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고기 먹을 때 후추를 뿌리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담배에 중독된 사람 블랙페퍼 맡으면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금연할 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블랙페퍼가 우리 그러니까 기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그 캡슐 같은 거 잘 못 삼키시는 분들이 이거를 향을 맡으시면은 잘 넘길 수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 보신 분이 계셨어요. 사이프러스 볼게요. 사이프러스는 뭐에 좋을까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플러스는 이것도 뭐였더라? 해독인가?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해독도 아, 맞을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는 치질에 좋아요. 하지정맥. 하지정맥, 치질 이런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지정맥이나 치질에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조격 소금에다 많이 넣어요. 저희가 추천할 때 소금에다가 해가지고 조격을 하고 나면 순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부종,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합니다. 스피어민트, 제가 스피어민트 지금 디퓨저 하고 있다 했잖아요. 스피어민트는 신진대사를 증가시켜서 신체에서 지방 및 독소의 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으로 대중연설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스피어민트를 꼭 같이 해요. 디퓨저에. 대중연설을 하는 사람한테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요거에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피어민트는 진짜 롯데에 있는 스피어민트 껌이하고 똑같아요. 제가 디퓨저로 한 2방울 넣고서는 디퓨저 해봤는데 양향 가득 스피어민트 껌향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우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 정도만 하시고 다른 것들이랑 블렌딩하면 향이 좀 좋아질 거예요. 저는 스피어민트 향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데 좋으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정말 스피어민트랑 향이 똑같아요. 스피어민트 껌향하고. 아, 우리의 시나몬. 시나몬 어디에 좋을까요? 다 아실걸요? 온열감, 네. 자기 혈관을 분출. 주어 감기를 예방한다. 지금 같은 때에 이제 꿀에다가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췌장을 활성화시킨다. 네, 췌장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호르몬과 효소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레가노. 오레가노는 뭐에 좋을까요? 오래가는 사마귀 제거. 사마귀 제거에 안 써보신 것 같은데. 써본 거를 하시자면 오레가노. 오래가는 소화, 소화. 위통. 맞아요. 이렇게 해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데 저는 위통에 좋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위통에 좋았어요. 오레가노. 어떻게 써요? 식도염에? 캡슐에 그 먹는 캡슐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오레가노 2방울, 프랑킨센스 1방울 캡슐로 해가지고 물하고 먹으면 되는데요. 먹을 때 주의하실 점은 밥 먹을 때 드셔야 돼요. 식사와 함께 하루에 한 번 식사와 함께 먹는데 이거를 먹고선 그러니까 밥을 먹는 중간에 한 번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30분 동안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밥 먹고 바로 눕냐 이러지만 특히 이 오레가노를 드셨을 때는 30분 동안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그 윗부분이 약간 느슨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산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네들도 같이 조금 이 식도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 계셔야 돼요. 네, 먹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식사와 함께고요. 이틀 먹고 하루 쉬어요. 그거를 2주 동안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먹었으면 수요일은 쉬어야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 먹고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일요일, 월요일 먹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목요일 먹고 금요일 날 쉬고 그러면 끝. 오래 안 먹으셔도 돼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오레가노는 얼마씩 해요? 오레가노 이따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오레가노는 요렇게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좋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조금 안 좋은 거 먹었다. 예를 들면 약간 뭔가 왜 우리 먹다 보면 이거 셨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약간 변질된 음식을 알게 모르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바로 먹으면 좋아요.
얘가 살균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오렌지, 제가 사랑하는 오렌지. 로즈도 사랑하지만 로즈는 아껴서 쓰고 오렌지는 막 쓰죠. 오렌지는 근육에 있는 신경세포를 강화시켜요. 비디오 안 그래서 해봤어. 네, 운동할 때 바르거나 먹거나 하시거나 쓰시면 좋고,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 아이들, 특히 아기들 변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바닥에다가 오일 한 방울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비빈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게 써야 되니까 비빈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그 장 운동하는 방향 있잖아요. 시계 방향인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연동 운동을 도와가지고요.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신경성으로 왜 여행 같은 데 가서 못 하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화장실에 아주 잘 간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신경성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돼요. 윈터그린은 뼈 통증, 연골 손상, 오십견에 도움이 됩니다. 윈터그린에 있는 살리시스탄 메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유칼립투스가 여러 군데에 좋죠. 거담에 좋고 호흡기에도 좋고 폐가 이제 조금 안 좋으신 분들, 호흡기를 강화시킬 때 폐포가 강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유칼립투스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2번 정도 사용해 본 예인데요. 생리할 때 됐는데 생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팬티에다 한 방울 해봤는데 바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의 예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해보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보통 유칼립투스를 팬티에다가 하진 않아요. 저는 얼떨결에 했다가 한 왜 두 번- 그게 왜 무슨 역할로 그렇게 된 거? 그걸 모르겠어서 저도 그냥 저의 예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얼떨결에 했고 한 번은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 2번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됐는데 안 하고 계속 불편할 때 써봤더니 바로 했거든요. 그게 막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일랑일랑. 일랑일랑이라는 꽃은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고요. 최염제로 사용해요. 호르몬계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두피에 쓴다고, 헤어에 쓴다고 그러면 모발 두껍고 윤기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일랑일랑도 동남아시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섬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자몽. 자몽은 뭐에 좋을까요? 자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다이어트 할 때 레몬, 오렌지, 그 다음에 자몽 나오는데 자몽은 어디에 좋을까요? 네. 앞에 나와 있어요.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셀룰라이트 분해에 관련된 그런 뭔가 제품이 있으면 무조건 자몽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울퉁불퉁한 살 같은 거 제거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자몽에 있는 성분이 그렇게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식욕을 조절하는데 얘는 감소 쪽이에요. 그리고 섭식장애 있는 사람이 이 자몽 오일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섭식장애라는 건 강박적인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자몽이 좋습니다. 자스민. 자스민 우리가 알다시피 워낙 유명하죠. 최염제로. 그리고 여성의 자궁 수축을 자극하기 때문에 출산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거 자스민을 잘 쓰셔야 되는 게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만삭일 때, 아이 낳을 때쯤에 쓰시는 거죠. 그 전에 하면은요, 통병작용이 있어가지고 조산을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출산시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출산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꽃에서 추출해요. 주니퍼 베리는요,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 이뇨작용, 체액을 순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생강은 냉증 소화 불량에 좋고요.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아까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로즈제라 네? 진저는 안 했는데요. 진저 안 했어요? 그럼 아까 뭐해서 얘기했는데? 아까는 진저가 아니고 그냥 그거 아니었니? 시나몬. 시나몬이었구나. 헷갈려가지고. 네. 진저는 냉증 소화 불량이 좋아요. 그러니까 속이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드시면 좋고요. 근육 통증을 완화시켜요. 로즈제라늄하고 클라리세이지까지 볼 거예요. 로즈제라늄은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클라리세이지는요, 생리 전 증후군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PMS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리 전 증후군. 뭔가 불편한 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로즈제라늄하고 클라리세이지를 쓰는 나이층이 좀 다르겠죠. 로즈제라늄은 갱년기가 지나고 있는 여성들에 도움이 될 거고요. 클라리세이지는 갱년기 여성 전, 초경을 시작했을 때부터 갱년기까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싼가요? 로즈제라늄이 없다 그러면 클라리세이지 쓰셔도 돼요. 가격대는 어때요? 그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블렌딩된 오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도움이 돼요. 네. 오늘은 여기 클라리세이지까지 해봤습니다.